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이번 경제 이슈는 경제 이슈는 아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누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이나 제 생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준비해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차예요. 저는 이거는 말리부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누가 이제 차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차가 뭐 렌탈도 있고 뭐 리스도 있고 뭐 할부도 있는데 뭐 어찌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귀에 쏙쏙 박히도록 제가 한번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한 해에 얼마나 팔리느냐,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조금 적게 팔릴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70만 대 이상 팔렸어요. 우리나라 차가 150만 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외제차, 해외차라 적혀있는데 외제차가 한 24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역시 벤츠공화국. 국산차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쉐보레가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자동차를 찍어 만든다고 하는 이 쉐보레라는 기업보다 벤츠가 더 많이 팔렸어. 실제로 제가 말리부를 타고 다니지만 제 말리부를 끌고 강남을 딱 가면 제 차보다 E클래스가 더 많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예요. 나도 다음에는 E클을 사야 될까 싶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신차는 175만 대가 팔린다 그랬어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된 차량이 신차 판매량의 거진 2배예요. 370만 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차의 그 판매량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요. 큰 시장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신차가 한 대 팔릴 때 중고차가 2대씩 거래가 된다라는 건데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우리가 목적이나 이유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뭘로 생각합니까? 명함으로 생각해요. 차 살 때 내가 외제차 타고 내가 비싼 차 타고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좁아 터진 나라에 주차도 하기 힘든데 다 명함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내 차가 남한테 보여지는 첫 번째 버스트. 얘 도조 많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다들 자동차를 좋은 걸 타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좁아 터졌지만 큰 차들이 많이 팔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이 좁아요. 도시도 좁고 사람도 많이 살고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작은 차를 타지. 미국은 좆다 넓어요. 차 타고 한 달씩 가야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잖아. 걔네들은 차가 좆다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좆다 좁은데 차가 좆다 커요. 우리도 약간 그 마음이 되게 크거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크기와 그 사람들의 인구 밀도에 대한 아주 밀접한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와 가장 그 큰 차를 많이 선호하는 민족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점점 더 많이 사고 있다고. 이게 뭐냐 하면 그 인구로 나눠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5,17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18명당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혼 부부 집에는 거의 차가 한 대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4인 가족 집에는 아빠 차, 아들 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차를 사야 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 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요렇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주셨냐 그러면, 차를 리스를 해야 되냐, 아니면 중고차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새 차를 사는 게 낫냐, 요거를 차례대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요를 드릴 순 없지. 제가 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차를 사줄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 요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생각나요? 내가 차를 샀어. 그럼 돈이 뭐가 나가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이걸 거야. 유지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따져요. 연비랑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에는 뭐 이게 세단이냐, SUV냐, 크기가 뭐 중형차나 소형차냐, 경차냐, 대형차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대부분 유지비와 디자인을 생각해요. 근데 돈만 따지자고요? 일단 유지비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할부금이 얼마나 들어가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 당연히 내가 3년 타고 팔 때, 5년 타고 팔 때, 10년 타고 팔 때 중고차 값이 얼마나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따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고차 가격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되게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쉐보레 말리부를 타고 있지만 중고차 값이 개똥이야. 나랑 같은 때 K5 산 친구는 나보다 중고차 값이 600만 원인가 비싸더라고. 보험료도 있지. 이게 이제 큰 차일수록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겁나 나가죠. 하여튼 뭐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런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무서워서 못 한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냈는데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세금을 또 내는 이 나라, 이건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새 차 살래, 중고차 살래. 가장 첫 번째로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고차를 한번 사보면, 중고차는 내가 중고로 샀어. 그럼 중고로 팔기도 쉬워. 내가 중고로 산 거거든. 저는 계속 새 차를 사서 쓰고 있는데 중고차 산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천만 원 주고 중고차를 샀어. 한 1년 반 탔네?
그리고는 이거를 1600에 팔아. 그리고는 또 그 돈 가지고 돈 더 보태서 또 중고차를 또 사. 그러니까 중고차로 계속 갈아타는 친구들은 중고차를 계속 사더라고. 새 차 돈 아까워서 못 사겠대. 그러니까 무튼 요거는 처음에 한번 선택을 해봤을 때 되게 이게 중요한 경험치일 수 있어요. 또 딴 사람은 중고차를 한번 사봤다가 그 수리비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난 새 차 살래 이러면서 새 차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새 차를 살 거냐 중고차를 살 거냐. 그럼 각각의 장단점을 먼저 한번 따져봐야죠.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새 차는 제일 좋은 점이 이거예요. 딱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정말 모든 게 새 거야. 그 어디 한 군데 누유된 자국도 없고 어디 한 군데 뭔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거품이 낀 것도 없어. 다 새 거야. 이것만 봐도 기분 뿌듯하지 않음? 거기다가 새 차를 샀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거죠. 무상 수리 기간. 보증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5년에 10만 킬로. 유지비가 수리비가 최초에는 별로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자동차 업체에서 5년 혹은 10만 킬로까지 이렇게 보증을 해주겠어요? 여기까지는 고장이 안 나도록 만든 거야. 그러면 10만 킬로가 넘으면 5년이 넘으면 우리 핸드폰 사용해보신 분들 느끼실걸요? 핸드폰이 2년 동안 계약하잖아요. 2년 보험이야. 그럼 내가 핸드폰 개통하고 뭔가 크게 수리해야 되는 큰 사고가 나. 보험 끝난 지 일주일 뒤에. 무상 보증기간, 무상 수리기간 끝난 지 일주일 뒤에 뭔가 이상해. 뭔가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고 자동차도 그래요. 실제로 타보시면 자동차도 5년이 지나잖아요? 5년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고 자동차 회사가 괜히 보증기간을 이렇게 딱 결정해 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새 차로 사면 뭔가 유지비에서도 고장났을 때 들어갈 돈에 대한 걱정이 좀 적습니다. 중고차에 비해서. 자, 그러면 장점은 이런 게 있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단점 봐야지. 당연히 중고차에 비해서 비싸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새 차를 사는 게 가격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고차를 보겠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 뭐 싸지. 당연히 싸지. 실제로 이 가격 아니에요. 중고차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중고차는 이 가격을 이걸 딱 보셨을 때 말이 돼 이게? 지금 이거 페이스리프트 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키로수 보시면 키로수가 104km야. 새 차잖아. 이게 차를 뽑아가지고 중고차 매장까지 가면 104km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야 3천만 원짜리 2,500만 원 3천만 원 차가 600만 원에 판다고? 사고 났냐? 자, 이거는 실제로 가시면 이 차 없어요. 실제로 이 가격을 보고 갔는데 여기를 가면 앞에 1 더 붙이고 이거는 새 차니까 앞에 2가 더 붙겠지. 이게 원래 2,800만 원짜리 차인데요. 이게 그 매물 보고 오셨어요? 그거 나갔어요. 그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나갔고 그거랑 제일 비슷한 게 있는데 한 2,580만 원 정도 합니다, 고객님. 새 거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이거 좋아요. 대부분이 중고차를 사러 가면 좀 당황을 하시더라. 이것도 가격적인 측면이긴 한데 보험료가 신차에 비해서 많이 싸요. 보험료는 저는 중고차를 안 사봐서 모르는데 중고차 사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이점이 보험료가 싸진다고. 요거는 이제 견적을 뽑아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중고차 구입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거지, 바로 허위 기재가 판친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다들 아시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이거 남을 쉽게 믿으면 안 돼. 어디 가서든. 이게 사고 난 차인데 이 차가 사고가 나서 뒤쪽을 못 쓰게 되고 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앞쪽을 못 쓰게 되면 이 차랑 잘라서 붙인 차도 판매를 할 수 있기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차를 사실 거라 그러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것도 있잖아요. 이 중고차 매물, 뭐 허위 매물이라든지 중고차 사고 숨긴 거 그런 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증해주는 이런 데도 많단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좀 그러니까 문제 있는 중고차가 유통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새 차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 요런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차를 선호하냐 중고차를 선호하냐,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중고차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은 사면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가 타던 것도 중고로 잘 안 줘. 저는 만약에 새 차를 추천하냐 중고차를 추천하냐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새 차예요. 고장나도 내가 잘못해서 고장나는 게 낫지. 남이 잘못해서 고장 나 있던 게 내가 발견해가지고 돈 나가면 그것도 억울하고. 내가 이 차 안에서 뭘 할지 모르는 전 주인이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안 돼요. 나는 차는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는 사람 손을 되게 많이 탑니다. 무조건 새 차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새 차를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런 그 옵션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현금 구매야. 현금 구매가 뭡니까? 나 돈 많아. 지갑에 지금 수표가 1,000만원짜리 수표가 5장 정도 있으니까 한 4,500만원짜리 차 뽑아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썬팅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남은 돈으로 소고기 딱 사먹고 기름 딱 넣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럼 만약에 그냥 이거 사면 돼. 난 요새 이 차가 되게 좋거든. 이 차 GV80이라고 제네시스에서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살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면서 요새는 이 차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차를 바꾸면 이런 차로 바꿀 것 같긴 해요.
많아요. 오늘은 요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가 도대체 얼마냐, 현금으로 박치기 빡 사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냥 옵션 없이 제일 높은 그레이드를 사면 7천만원 나가요. 풀옵션 하면 9,6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천만 있으면 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사면 내가 자동차를 취득했다, 자동차를 등록한다라고 하는 세금이 무조건 고정적으로 붙어요. 요걸 이제 할인도 했다가 안 받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취등록세 세율이 7%이기 때문에 7천만원에 7%가 더 붙는, 그러니까 7천만원 플러스 490만원이 붙는 거지. 나와 있는 가격에 1.07을 곱하셔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쉽잖아. 금수저면 사는 거고, 금수저 아니면 못 사는 거고, 나는 못 사는 거고, 땡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현금에서 할인 이벤트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맞춰서, 프로모션을 잘 맞춰 가시면 그때는 할인을 좀 받으실 수 있다더라. 근데 현금 구매는 저는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할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할부 구매를 하게 되면 되게 혜택이 많아요. 현대자동차 살 때는 현대캐피탈 쓰지, 그쵸? 아니면 이제 그 딜러가 제일 이율 좋게 줄 수 있는 국민 KB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캐피탈이라든지 다른 캐피탈을 연계해 주기도 하죠. 요렇게 캐피탈 업체에서 이율도 좋게 해주고 할인도 넣어주는 공식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7천만원짜리를 어떻게까지 할인을 해주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할인 없는 제품도 할인이 들어가요. 할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왜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까, 애들이? 할부 구매 유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바로 요런 겁니다. 제가 이거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떠온 건데, 700만원 이상, 한 돈 1,000만원 넣었다 그러면 3.3%를 내요. 그게 안 되는 돈을 넣었다, 내가 한 300만원 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게 4.4% 이자로 계속 원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7천만원짜리 차를 200만원을 할인을 해준대. 그래서 내가 할부로 샀어. 근데 이렇게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자가 3.3%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냐 그러면 이자가 224만원이에요. 24만원을 더 내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할부 구매를 하면 대부분 현금 구매보다 가격이 더 싸요. 그러니까 할인해주는 폭이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 할인을 해줘요. 근데 왜 이렇게 할인을 해주느냐? 방금 전에 GV80도 보셨을 때 할부형에 M 할부형이라고 들어있죠. 현대카드 M으로 결제를 했을 때만 할부가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현대캐피탈에다가 돈을 내고 현대카드 M을 사용할 때 결제가 된다. 이 사람이 현대라는 브랜드 안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브랜드를 유기적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다른 계열사들도 다 이용하게끔 만들면서 할인율을 좀 더 세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할부로 끊어놓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업체마다 다르긴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0.5%, 1%, 2%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계산을 때려보시면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자동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할부 구매로 걸어놓고 한 3개월 뒤에 돈 다 내는 거야. 그러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돈 내고 다 내면 현금 구매했던 것보다 할부 구매하고 난 뒤에 일시불로 그 할부를 다 지급했을 때 내는 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내가 뭔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현금 구매냐 할부 구매냐를 따지면 저는 할부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일시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지. 그래, 현금 할부는 누구나 알아. 야, 이거는 컴퓨터 살 때도 알고 지마켓 결제할 때도 안다. 네이버 쇼핑에서 옷 살 때도 안다. 그러면 자동차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떤 거 있냐? 리스가 있어요. 이 리스가 뭐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딱 구입하는 순간에 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할부금과 세금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도 자동차세를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보험은 개인이 따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동차 리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 차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게 리스 프로그램이에요. 캐피탈 업체 차를 이용하는 대가로 빚을 지는 거야. 내가 이 차를 매달 얼마씩 내고 3년 동안 내가 이 차를 쓸 거야. 그 대신에 이 차는 내 차가 아니고 캐피탈 너네 회사 차야.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하는 대금으로 내가 3년치를 미리 결제를 해놓고 내가 너네한테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나갈게라고 대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나는 오히려 빚쟁이가 된 거야. 대신에 나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 보험은 내가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할부금이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는 돈을 벌면 이 돈을 쓰던가 재투자를 하던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던가 뭔가 이거에 회계 장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돈, 영업이익을 순이익으로 남겨놓으면 세금을 내야 돼. 그 순이익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자동차 운용비로 리스비로 계속 내면 회사에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 남은 돈이 10억이야. 그럼 이 10억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만 있으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법인세를. 근데 이 10억 중에서 내가 차를
리스를 한 20대를 했어. 그리고 1년 동안 보니까 이게 한 5억이 나갔네? 그럼 5억만큼 내가 10억을 벌었다가 아니고 5억이 경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돈이 5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5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절세를 하기 위한 법인차 리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량은 세금이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차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런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타. 그럼 뭐예요? 이 차는 세금이 그냥 보유만 하더라도 스포츠카에다가 배기량 6000cc 막 5000cc 이러잖아.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돈들을 안 내도 돼. 그럼 더 아끼는 거잖아. 리스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개인 고객은 이런 비싼 차를 살 때 리스를 한다? 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비싼 차들은 개인이 돈 많은 개인이 살 거 아니야. 돈 많은 개인이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회사 명의로 삽니다. 회사의 비용도 떨어뜨리고 내가 만약에 건물주야. 내가 만약에 고깃집 체인점을 한 100개 정도 들고 있어. 그럼 그 법인명으로 차를 내려요.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이 차 유지비를 내 회사에서 내는 거지. 회사 명의로 차를 리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요. 실제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한 96.5%가 법인 차량이고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93.7%,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86.9% 모두가 법인용 차량이더라. 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거기다가 법인에서 경비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이런 차를 샀어. 나도 그래서 법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한 10년 뒤에 리스해가지고 차를 타. 좋은 차를 타. 그때는 내가 혜택 못 보겠지. 법 바뀔 텐데. 더러운 세상.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주행거리가 제한됩니다. 주행거리가 보통 1년에 3만 킬로 정도로 제한이 돼요. 3만보다 많이 타면 1km당 200원인가씩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만 킬로를 탔다 그러면 돈도 안 내도 되는데 3만 1km 타면 200원이 더 나가는 거야.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10억은 너무 크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한 1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1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솔직히 1억도 대출이 안 되긴 하는데 1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자동차에 리스를 한다고 3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내가 리스비로 3천만 원을 걸어놨어. 그럼 내가 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7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앞으로 혹시나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내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개인 리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안 좋다. 내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대부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리스 말고 리스랑 비슷한 거 뭐 있냐? 개인이 가장 잘 이용하는 거 뭐 있냐? 장기 렌탈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기 렌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지. 하호허. 근데 하호허가 달려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빵빵거린다.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렌트카 겁나 많아요. 나도 운전하면서 보통 보면 렌트카가 둘 중 하나거든. 장기 렌트 해가지고 차 막 모는 사람 있고, 그냥 진짜 쏘카나 그린카나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렌트카 잠깐 해가지고 운전 별로 안 해본 티 팍팍 나는 사람 둘 중 하나야. 근데 내가 운전을 어느 정도 하고 장기 렌트 해가지고 이 차를 내 차다라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시면 운전 되게 격하게 하세요. 내 차 아니거든. 사고 나도 해결 다 해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시면 오히려 옆으로 잘 안 붙어요. 사고 날까봐. 거기다가 요새는 하호허 달았다고 빵빵거린다?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야. 그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스랑 마찬가지로 할부금과 세금과 보험료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좀 덜 부담되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랑 보험료가 할부금에 다 녹아 있어요. 내가 계약한 회사 차를 내가 진짜 하루 이틀 렌탈하듯이 이거를 1년, 2년, 3년 렌탈에 타는 거거든. 장기적으로 고객한테 꾸준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반납하면 본인 회사 렌트차로 쓰면 되거든. 보험도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렴해집니다. 세금도 장기 렌트카 그 업체 법인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좀 줄어들어요. 개인이 내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다 녹아있는 할부금 자체가 내가 개인이 내야 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것보다 장기 렌트가 좀 더 쌉니다. 장기 렌트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죠. 실제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카 시장이 매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장기 렌트카 시장이 약 40만 대가 안 됐는데 2018년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보면 하호허가 많이 보이겠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시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일정 금액을 추가를 하면 정비를 해줘요. 뭐 SK 렌트카나 롯데 렌트카 이런 데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사이즈가 큰데, SK 렌트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네트웍스에는 뭐가 있어요? SK 스피드메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유소에 딸려있는 그 차량 정비업소가 대부분 스피드메이트나 뭐 동부 프로메나 이렇게 보험회사 연계해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이런 데서 가시면 내가 SK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스피드메이트 가시면
계속 점검을 해줍니다. 차량 관리 서비스가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거 엔진 오일 이거 보잖아. 가끔씩 이거 아빠 따라오고 막 이렇게 몇 번 가봤다고, 휴가 가면 여자친구 이렇게 뭐 해가지고 차가 뭐 소리가 이상하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뭐 휴가철 여름에 열심히 달려 부산 간다고 가다가 휴게소에 세우면 야 엔진 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엔진 오일 괜히 한 번씩 열어보거든. 해봤잖아 다들. 있는 척 아는 척 하려고. 맞잖아. 막 공기압 체크하고 막 타이어가 마모가 됐네 어쩌네 저쩌네 다 얘기해요. 여자 꼬시려고. 여성분들은 5,000km마다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 뭐 브레이크 오일 갈아야 된다, 막 갑자기 띵띵띵띵 이러면서 뭐 불 들어오고 이러면 당황하거든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체크해주고, 지정된 데 가면 알아서 체크를 다 해주는 게 렌트카 서비스입니다. 조금만 돈 내면 돼요. 한 달에 2만원 3만원 정도? 그 정도는 낼만 하거든. 사고 났을 때가 제일 좋아요. 꽁 박잖아. 그러면 렌트카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렌트카가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바로 보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시비도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렌트카 업체에서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사고가 크게 나면 렌트카 업체에서 알아서 대차까지 해줍니다. 운전에 초보라든지 본인이 뭔가 차량 관리에 대해서 크게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장기 렌트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신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 렌트카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현금 구매는 뭐예요? 돈 있으면 가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번 달에는 페라리를 한 대 모으고 다음 달에는 람보르기니를 한 대 모으고, 야 이번에 제네시스 예쁘대, 제네시스 색깔별로 모아야겠다, 이런 분들, 그 정도로 금수저분들은 그냥 다 필요 없어. 현금 결제하는 거지. 뭐 할부하고 야 10만원 20만원 아끼는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랑 10만원 아끼는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에 나는 이미 10만원을 벌 수 있어. 필요 없고 계약서 갖고 와, 사인만 할게. 이런 분들은 현금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막 제프 베조스 이런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1분당 몇십원 몇백원밖에 못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몇만원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현금 구매보다는 할부 구매가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그 같은 브랜드 내에서 캐피탈도 사용하고 카드도 사용하고 브랜드에 뭔가 그 종속되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줘요. 마일리지도 많이 주고. 현금 구매보다는 할부 구매지만 이게 내 차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험 놓고 내가 세금 내고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싫다. 혹은 내가 되게 비싼 차, 외제차를 좀 절세하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법인을 운영하든지 법인 명의에 걸어가지고 리스를 해서 탈 수도 있더라.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법인 비용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리스를 해서 개인이 타는 거는 할부 구매보다 더 비쌉니다. 이건 제가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차 바꾸려고 갔을 때. 근데 내가 그냥 단순 할부 구매랑 그게 아니면 그 리스 구매랑 해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리스는 딱 그거예요. 내가 법인에다가 경비 처리를 했을 때 할부보다 조금 낮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는 법인 비용 처리가 아니라면 개인 리스 구입하는 거는 진짜 특수한 슈퍼카나 뭐 몇 억 단위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경제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장기 렌트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할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 렌트를 하든지, 이거는 두 개는 딱 차이점은 그거예요. 장기 렌트는 내 차가 아니야. 대신에 번호판이 좀 남들이랑 달라. 번호판에서 이미 티가 나. 하지만 모든 유지관리와 모든 수리를 다 해줍니다. 그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할부 구매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비용까지, 세금 내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장기 렌트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단 장기 렌트는 선수금이 필요해요. 선수금 30%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부 구매는 제일 좋은 점이 내가 선수금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10원 한 푼 없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내 월급으로 매달 70만원씩 80만원씩 내면서 내 차 탈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할부 구매 해야 돼. 좀 돈을 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싶다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를 선택하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리스는 아니에요. 돈 많이 나가요. 내가 법인을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나 내가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다 그러면 리스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할부 구매, 장기 렌트. 요 정도가 현 시점 2020년 5월 달에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동차 시장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이거 아니면 택시 타고 다녀야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내 차를 사는 이런 시대일까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가 내 차를 사서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일까? 아닐 거야. 다음 영상은 우리가 5년 뒤에, 우리가 10년 뒤에 맞이할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댓글이랑 구독이랑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테이버는 유튜버,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진짜 못하겠어 이거. 자, 테이버는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네, 태피썰은 계속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항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